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주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죠. 그런데 호주에서 듣고도 믿기 어려운, 보고도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주 해군 참모총장이 날아갔는데, 이야, 정말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지금 다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좀 대량으로 좀 주자라는 주제가 논의되는 이른바 람슈타인 회의, 서방 50개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람슈타인 회의가 열리면서 독일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데, 앞으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수백 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이 기갑 전력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신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터키죠. 우크라이나에 DPICM 이중 목적 고폭탄 탄약을 155mm 탄약 대량 공급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됐어요. 작년 연말에 이 신임 총리가 FA50 도입 이거 계속 빨리빨리 해 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는 대통령들끼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우애가 급속도로 깨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군 기갑 장비 사냥에 효과적인 이중 목적 고폭탄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로코가 약 160여 대를 보유 중인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양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T-72B 사양으로 노후화가 심한 모델들이지만 우크라이나 현지 도착 후 증가장갑 장착 등의 개량을 거쳐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수량은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때문에 연료 수송 차량 피해가 급증해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유조 차량을 지키기 위해 유조차를 목재 운반 차량으로 위장해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괜찮았다는데 이러한 위장 사례가 들키면서 피해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단종되었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다시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화 개량을 가한 변종으로 개량해 러시아 해군의 차세대 상륙함에 탑재한다는데, 전차도 필요한 만큼 못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이런 상륙정은 무슨 여력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함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가 이전 정권에서 결정한 차세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앞당기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주의 제8 전투비행단에 말레이시아 평가단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계약 체결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중 목적 고폭탄, 이렇게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자탄에 쏟아지면서 인마 즉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갑 차량의 상부 장갑을 뚫어서 전차까지 좀 힘들어도 장갑차, 트럭 이런 것들은 아주 수월하게 격파하는 탄이죠. 우리나라 군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155mm 아주 값비싼 탄약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에게 대량으로 공급한다. 자,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또 발표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이 휴전 협상 그거 우크라이나 안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러시아 안은 지금 이 전선에서 그냥 바로 스톱 하고 전비 또 전쟁 배상금 이런 거 없이 이게 러시아 안인데, 우크라이나 안은 2014년 이전 즉 크림반도까지 다 물어놔, 이게 우크라이나 안이죠. 그리고 니들 800조 지금 우리 전쟁 피해 복구비가 800조인데 그거 물어내, 이게 우크라이나 안 아닙니까? 이걸 지지한다 라고 튀르키예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이 막스 에어쇼, 모스크바에서 하는 그 에어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면서 완전히 그냥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팔던 그 여자가 행사할 때마다 간호사로도 등장하고 군인으로도 등장하고, 이번에는 푸틴이 어디 그 전방에 지금 전선에 가서
위로 방문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 푸틴 옆에 또 군인으로도 등장하고 알고 보니까 그냥 항상 푸틴이 어디 그 민생 탐방하는 이런 행사할 때 단골로 들어가서는 경호원 겸 여배우였지 라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당시 그 여자에게 알고 보니까 보면 그냥 진짜 아이스크림 장사도 아닌데 그 여자에게 돈 많이 주고 자 남는 돈은 우리 한국 이 러시아 항공산업 발전에 기부해 라고 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는데 이게 전부 연기했다라는 겁니다. 다 그냥 뻥이었던 거죠. 자 모로코 T-72B 전차 지금 한 160여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그런데 벌써 인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도착한 거죠. 인수 시작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 아무런 증가장갑 없는 깡통 버전인데 여기다가 증가장갑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방어력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선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몇 대가 간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T-72 전차를 전해줌으로써 모로코가 지금 알제리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 차세대 전차, 차기 전차 사업을 빨리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전차로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모델이 바로 미국의 M1A2 그리고 우리 한국의 K2 이런데 K2 전차를 대량 생산해서 모로코가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M1A2는 만약에 미국이 뭐 열화 우라늄 장갑, 열화 우라늄 탄 준다면 몰라도 그거 안 받고 그냥 일반 텅스텐 탄을 받아서 알제리의 T-90M 전차하고 붙기에는 조금 걸쩍지근하죠.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 모로코 많이 사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유조 차량인데 이렇게 통나무로 껍데기를 씌웠어요.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딱 보면 아 나무 싣고 가는 차량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참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장갑차 전차 부대에게 기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걸 딱 이 통나무 목재 싣고 가는 차량 보면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러시아가 정말 뭐 아주 힘겹게 전선을 운영하고 있다. 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자 무레나 우리나라도 불금 사업으로 무레나 공기부양정 도입을 했죠. 그런데 뭐 별 쓸모 없어가지고 조기 퇴역하는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자 이걸 만든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미스트랄 프랑스로부터 미스트랄급 그 강습 상륙함 도입하려고 하다가 크림반도 침공하고 그게 이제 좌절됐죠. 결국 이집트가 사갔는데 그 미스트랄급을 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2만 톤급 강습 상륙함 만든다고 했고 그게다 탑재할 공기부양정으로 이 무레나를 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전차도 실을 수 없고 뭐 그런 좀 애매한 그런 덩치인데 이걸 왜 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말레이시아가 작년 11월에 총리가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됐죠. 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총리로 선출된 사람이 다시 이제 뭐 신임 투표해야 된다 해서 신임 투표 끝에 재신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안정화되니까 지난 정권에서 했지만 이 FA50 도입한다는 거 이거 결정한 거 빨리 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이거 이제 18대 해서 총 36대 하는데 빨리빨리 우리 FA50 많이 사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군에서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군 최고위 장교가 국가 전략 자산인 잠수함을 개인적인 용도로 동원했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호주군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호주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마이클 누난 퇴역 중장이 참모총장 재임 시절 콜린스급 잠수함을 자신의 프로포즈에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현지 시각 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1966년생으로 지난 1984년 임관해 수상함 장교로 경력을 쌓은 그는 1994년 대위 계급 때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결혼해 슬하에 2딸을 두었는데요. 결혼 6년 차인 2000년 이혼 후에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무려 5년간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새 정부에서도 국방참모차장 또는 국방참모총장으로의 영전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였는데요. 지난해 6월 29일 돌연 교체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9월 퇴역 조치되어 그 배경을 놓고 많은 뒷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이자 차기 군 최고 수장 유력 후보라는 권세를 이용해 호주 해군의 전략자산인 콜린스급 잠수함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2022년 6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잠수함 기지로 불러 콜린스급 잠수함 3번 함인 윌러 함에 태우고 1박 2일간의 수중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는 국가 원수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군함 함장의 함장실을 여자친구와 단둘이 사용하고 1박 2일간의 여행 중에 잠수함 안에서 프로포즈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잠수함 승조원들이 함구령을 어기고 국방부에 투서를 넣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반년 넘게 은폐되었다가 최근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황혼의 프로포즈에 잠수함을 동원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될 눈안제도, 사랑의 눈이 멀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무슨 공산 독재 국가도 아니고 북한 같은 전체주의 뭐 이런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호주가 가지고 있는 3,600톤급의 이 디젤 잠수함 콜린스급이죠. 이 중에 한 척을 동원해서 1박 2일간의 수중 여행을 떠났고 그 수중 여행을 하면서 작전하는데 얹혀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프로포즈를 위해서 잠수함 하나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승조원들 열받죠. 뻔히 알죠. 자기 함장은 쫓겨나가지고 뭐 부장실이나 뭐 어디 자고 함장실에 이제 잠수함 좀 좁으니까 함장실에만 이렇게 좀 침대, 책상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나머지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함장실에서 자기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는 프로포즈를 하고 했는데 이 승조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아무데도 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국방부에 투서를 넣어버렸죠. 그래서 작년 6월 23일 날 그 짓을 했고 그게 이제 국방부에 투서가 들어가서 6월 29일 날 이 사람 교체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는 이제 후임을 선정하고 9월에 교체하고 뭐 예비역도 아니고 바로 퇴역을 했답니다. 이야 정말 뭐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근데 이 호주는 이 군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달라서 국방참모총장이라는 보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한 합참의장쯤 되는 그래서 호주군 유일의 사성장군 대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육군참모총장 해참 뭐 공참 이런 그 각군 참모총장들은 중장 3스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동안이나 참모총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권 바뀌었죠. 작년 5월에 정권 바뀌었는데도 새 정권 사람들하고도 또 친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참모총장이나 즉 합참의장이나 국방참모차장 즉 합참차장으로 영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유력했는데 이 투서로 인해서 아웃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에 함장실에서 프로포즈를 1박 2일 동안 했다. 잠수함. 정말 놀라운데요. 참고로 이 퇴역, 예비역 이런 거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 병사 출신들 뭐 저도 예비역 병장이었다가 지금 퇴역 병장이 됐죠. 예비군 훈련 동원되는 그 7년까지만 예비역 병장이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퇴역 병장입니다. 저는. 그러고 장교들, 부사관들 이런 간부들은 그 예비역을 꽤 오래 하죠. 이제 일찍 전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들도 또 꽤 오래 하죠. 그런데 이제 정년을 거의 다 채우고 전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령급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전역할 때 퇴역을 선택할 거냐 예비역을 선택할 거냐 정합니다. 왜냐 이게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나이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뭐 그래서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퇴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퇴역하신 분들 명함에 또 다 예비역 뭐 이렇게 적고 다니시대요. 그래서 우리도
퇴역과 예비역을 좀 구분해서, 예비역은 정말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죠.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서, 그리고도 우리 같은 이제 병사 출신들은 뭐 의무적으로 예비역을 해서 총 10년 동안 병력을 우리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직업군인으로 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나라에 또 이렇게 그 군인으로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예비역을 선택을 해서 예비역으로 또 추가로 또 봉사를 하겠다, 전쟁 나면 가겠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비역으로서, 예비역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진짜 예비역들은 굉장히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퇴역을 선택하죠. 그런데 명함에는 왜 예자를 적는 건지, 우리 이거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우리 국민적으로 좀 합의해야 될 예자와 퇴자, 예비역이라는 이 숭고한 이 단어를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문제 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 전차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영국, 폴란드, 핀란드와 스페인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독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승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제안했던 레오파르트2 전차 10% 공여론이 곧 현실화되어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나토 각국은 독일 숄츠 정부가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 결정을 내리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오는 1월 20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차 공여와 관련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동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1월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일명 우크라이나 국방자문그룹으로 불리는 50여 개국 관계자들을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로 불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 실시된 회의와의 연계성을 위해 최근 회의 장소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바꾸고 이곳에서 전차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인터뷰를 게재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발레리 리아비시는 디펜스 루마니아와의 인터뷰에서 가디언지에 최근 보도된 것처럼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신형 중전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전차 공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아비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거의 대등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균형 상태를 깨려면 서방제 전차가 필요하다라며, 서방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2000여 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 가운데 단 10%, 2개 연대분의 물량이면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셰그라드 24, 디펜스 24와 폴리티코 등 복수의 매체들은 폴란드가 이미 자국군 보유분의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의사를 독일 측에 전했고, 스페인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 역시 자국군 보유 물량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겠다며 독일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승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압박 때문에 오는 20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자문그룹 회의에서 독일이 전차 공여 승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유럽에 가장 많은 재고가 있는 레오파르트2 전차 버전은 A4 모델로 상당히 구식이지만 러시아군의 주력 모델인 T-72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수해 전장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소리 높여 요청했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이 손에 떨어지게 될지 다음 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레오파르트2 전차 A4 버전은 완전히 그냥 수직 장갑이고, A5 버전부터 이렇게 경사형 증가 장갑을 갖다 붙였죠. 그리고 이제 뭐 55 구경장으로 업건되고, 또 이제 최첨단 이렇게 해서 A7 버전까지 나왔는데, A4 버전이 이 수직 장갑, 이 버전이 유럽의 중고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이거 우리 갖고 있는 거, 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겠다 하는데 독일이 안 돼!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독일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레오파르트 A4 전차를 아주 싼 가격에 이 유럽 국가들에게 팔았죠. 그런데 자기네들 쓰라고
싼 가격에 팔았는데 그걸 독일 허락 없이 제3국에 공유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 승인권을 독일이 쥐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독일에게 샀지만 마음대로 못 줘요. 이건 새거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니네들만 써. 그것도 어떤 용도로 써.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팔 때 조건이 있어요. 니들은 이걸 이 테러 집단하고 싸울 때만 써. 라고 하고 줬지. 인도하고 싸울 때 써. 라고 준 건 아닙니다. 인도하고 싸울 때는 못 써. 하고 F-16을 팔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하고 싸울 때 F-16 동원하면 이건 미국이 잠깐 스톱. 이건 가져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여튼 희한한 그런 게 있는데 독일도 안 돼. 니들만 써. 그대로 써. 왜? 제가 봤을 때 독일이 이렇게 나오는 게 레오파르트 2 전차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가가지고 그냥 뭐 T-72, T-80에게 두들겨 맞고 깨지는 모습 보여주면 완전히 그냥 체면 다국이죠. 자기들은 뭐 최강의 전차라고 그동안 으스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압박이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이 최근에 우리 챌린저 2 전차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 회의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줘라. 우리도 주지 않느냐라는 압박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 같고, 프랑스도 야 우리는 경전차 준다 라고 나오고, 미국도 지금 야 우리도 지금 M1 전차 줄 수 있어 지금 검토 중이야 하는 게 지금 다 독일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독일이 제발 좀 이 정신 차리고 우크라이나가 넘어지면 독일은 전쟁 비용을 이 국방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넓은 영토의 이 국가가 완충 지역으로 존재해 주는 게 독일이 얼마나 이긴가, 이거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전차, 아니 지네들 거 말고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우리가 주겠다는데 줘라. 그래 줘라 라고 승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제발 전쟁 좀 마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